네, 안녕하세요. 훈노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이제 특허 사무소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특허 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특허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인터넷 검색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내 지역 주변에 있는 특허 사무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색하시는 게 요즘에 좀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집 주변에 지인들이 하고 계시는 대리하고 있는 특허 사무소들을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주변에 간판이나 이런 걸 보시고 특허 사무소들을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정보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변리사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인터넷상의 그런 특허 사무소들의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완벽하게 그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상에서 여러분들이 검색되는 특허 사무소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해볼 수 있느냐?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일단 전화를 먼저 간단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허 상담 전화를 그 해당 특허 사무소에 하셔서 과연 이 특허 사무소들은 본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은 일정을 잡으시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으시고 이렇게 거래를 맺고 하시긴 하는데요. 사실 내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특허 사무소들 중에서도 변리사분들은 주로 영업적인 일을 많이 하시고 실무는 다른 실무 담당자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변리사분하고 직접 통화하고 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다른 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업계의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도 해보시고 방문도 해보셔서 소통이 잘 되는 변리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말씀은 단순히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전화 연락을 해서 궁금증이라든지 또 긴급한 사항들 예를 들어 경고장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솔루션들을 즉각 받을 수 있는 그런 변리사분을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특허 사무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특허 법인이라는 좀 대형 특허 법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 대표자가 있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특허 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특허 법인은 변리사가 최소한 3명 이상의 변리사분들이 같이 일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무소는 변리사분이 혼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십 명, 수백 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업계에서도 또 유명한 특허 사무소들이 있겠죠. 특허 법인이나 특허 사무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나에게 맞는 특허 사무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당 특허 사무소가 삼성이라든지 LG와 같은 대기업 사건들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개인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대형 법인에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응대해주는 게 사실 대접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 고객들은 보통 1년에 특허건을 많이 하신다 그래도 5건 이상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은 보통 1년에 100건 이상씩의 건을 주기 때문에 모든 집중이 다 대기업 위주로 또 큰 고객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고객들은 좀 소외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형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프라가 많고 충분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안정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 사무소가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본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어쩔 때는 통지 보고가 잘 오고 어쩔 때 통지 보고가 뭐 누락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형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객으로서 또 상대하기에는 좀 그 대응하는 게 좀 소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시스템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 특허 법률 사무소입니다. 개인 특허 법률 사무소도 상당히 많은데요. 개인 특허 법률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고객 응대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고객 하나하나가 한 분이 다 소중하시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그 전화 응대라든지 또 아니면 사건 진행 내역들을 보다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특허 사무소도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일을 맡겼을 때 시스템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 특허 법률 사무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업무의 한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인터넷 광고 같은 것을 통해서 특허 사무소들을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 가격이라든지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특허 법률 사무소에 내가 정말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지인들의 추천을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서 방문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최소한 전화 정도는 해보셔서 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분이 어떤 분인지 정도는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 해당 변리사분의 전공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특허법률 사무소에 있는 변리사분들이 모든 영역의 일을 다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한 전자 분야라든지 뭐 기계 분야, 또 화학 바이오 분야 뭐 이렇게 전문화된 분야별로 전공별로 일 처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선택한 특허 사무소에 나의 아이템하고 관련된 기술을 전공한 변리사분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 특허 사무소는 한 번쯤 다시 재고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프리스 사이트는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허 DB 검색 사이트입니다. 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하고자 하는 그 대리인들 있잖아요. 대리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그 대리인이 어떤 사건들을 대리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상태가 뭐 등록 상태인지 거절 상태인지 등도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2명 내지 3명의 특허 사무소의 그 대리인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그분들의 이력이라든지 또 키프리스 같은 특허 DB에서 이분들이 맡았던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등록률이 높은지 아니면 나의 아이템하고 연관된 사건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지 라는 것들을 검증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좋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만나보거나 최소한 통화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터넷만 검색하시다 보면 내 사건을 누가 맡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